그래서 뭐 학교 교사도 하시고 하다가 태양광을 하시면서 오늘 그러면 하실 말씀이 많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순서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저번 인터뷰에서는 뭐 두서없이 제가 제 할 말만 하고 이렇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인터뷰할 내용은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 태양광의 어떤 그 구조,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사업의 대출 규모라든지 이렇게 순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제가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6년 동안 제 발전소도 그렇지만은 다른 발전소의 어떤 분양, 중개, 양도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사업자들과의 일화도, 재밌는 그런 일화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번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 지금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이 놓은 관계로 이게 정책 방향이 이 우리나라나 또는 우리가 전 세계에 좀 새로운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실을 호도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정책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그 디시전 메이커, 즉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아주 따끔한 충고와 팩트에 기초로 둔 그런 제안을 제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업적으로도 관심이 많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이 원래 제 직업인 고등학교 교직을 포기를 한 그 이유가 이런 이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에 따른 그런 수익에 제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그런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히 되도록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이율을 가지고 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율이 이제 정상화되어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 3%에서 4% 정도 후반까지인데 지금 6% 정도 더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의 수익률은 조금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나중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간략하게 태양광 구조와 구조물 뭐 이런 사장님의 설치 면적, 그리고 거기에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그 민원과 관련된 그런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번에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찍질 않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소 패널 있는 사이트에 직접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이 이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핵심된 것이고 설치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보시면은 이 태양광 패널 이제 색깔은 좀 시커먼 검은색이죠. 자, 이 패널을 통해서 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저기 아래쪽에 보면은 전선이 지금 있습니다. 자, 전선 보이시죠? 자, 이 보면은 이게 이제 패널에 이제 이 전선이 연결돼가지고 이런 전선 연결된 전선들이 다 저 앞에 지난번 인터뷰에서 찍었던 그 전봇대를 통해서 한국전력 연계로 개통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주 튼튼하게 돼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지구가 무너지는 태풍이 오지 않는 한 요 구조물이면 날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이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재발전소뿐만 아니고 뭐 수백 군데의 그런 그 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이라든지 양수도를 하고 있으면서 서류를 제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그 이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또 공무원들과의 어떤 면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이 콘크리트 패널은 지금 하나가 약 50톤입니다. 50톤. 그래서 엄청난 그 하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엄청난 참 재단이 재앙이 아니면은 그런 변동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 장치를 통해서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그 태풍이라든지 강우라든지 홍수라든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안전 진단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 구조 기술사들이 다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약 한 4, 5년, 5, 6년 전에 일부 그 뉴스 채널에서 방송된 그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뭐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고 무슨 뭐 부서지고 정말 그것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 협회 일을 하고 협회를 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인 그 태양광에 대한 정보라든지 제가 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온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완성된 발전소가 아니고 건설 중인 발전소를 건설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호우가 닥쳐가지고 그 건설을 하던 노무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설치 중이던 것들이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한 것이지 이게 설치된 발전소가 부서져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YTN이라든지 SBS, MBC에서 그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태양광 발전소 산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점이 각인이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군데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태풍 났을 때 날아가고 한 것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말. 보니까 이 정도 뭐 철거리면 이거 뭐 대포로 쏴서 부서지지 않는 한 부서지진 않을 것 같고 예. 그 한국전력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국전력은 뭐 잘 아시다시피 회사이긴 하지만은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두고 왜 값비싼 태양광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큰 해를 미쳤느냐. 정말 이것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하고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해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당장 그저께 뉴스에 강원도에 지금 간척을 시작한 이후로 5월달에 대설특보가 내려가지고 대청봉, 소청봉에 40cm, 20cm 그렇게 눈이 쌓이는 것 그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박사님도 보셨죠? 정말 저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또 쇼킹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40cm, 20cm 눈이 쌓이고 난 그 바로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요. 30도까지.
그래서 이것은 뭐 기후의 어떤 이상 기후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수온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바다에 있는 전기들이 수증기들이 다 올라갔다가 전 세계에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 그 열대지방이었던 곳이 영하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2018년인가 19년인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항상 그 따뜻한 그 지역에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미국 그 애들이 50명 60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력 산업이라든지 ESS 산업에 대한 아주 재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전력 산업 중에서도 ESS 그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산업을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ESS 산업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었는데, 그 ESS 시설에서 불 몇 번 난다는 그것을 보고 그 정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그것을 갖다가 싹 끌어버리고 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ESS 산업이 지금 스톱이 돼 있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대규모 공장을 지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룹들은 전체 모든 100% RE100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정부가 지금 강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뭐 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전의 어떤 뭐 적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통계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S&P 즉 그 우리 사업자들이 생산해서 그 판매를 하는 도매 가격이 S&P라고 하는데 이 S&P 가격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지고 할 때는 킬로와트당 뭐 200원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전 적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계속 지금 흑자가 한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한전에서 이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 대한 그런 지원을 다시 한번 더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전이 이 지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이 설치하는 전봇대를 통해서 팔아먹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적자가 과거에 지속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고 스톱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자체가 스톱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곧 2025년 6년 정도만 돼도 우리 모든 인류 산업의 40%가 전기 산업이 된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산업을 정말 이렇게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라는 독점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고쳐야 되고 어차피 고쳐져야 됩니다.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 일반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PPA 거래를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너무 또 느린 그런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그 이 전력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앞선 그런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젊은 그 전력 벤처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계적인 엄청난 그 자본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뿐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정부의 안전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에 대학에서 국제 개발론이라든가 이런 걸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 세계적인 그 화두, 국제 기구들의 그런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게 전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전 세계적인 뭐 상호 협력 방안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 그 제가 생각해도 이 기후가 한번 망가지고 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되돌릴 수가 없고, 수억 년 물려줘야 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붕괴돼 버리면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데, 이런 그 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예. 우리 태양광 기업인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주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몇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 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1990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1994년에 제가 살던 그 진주의 진주의 그 남강이 있습니다. 남강에 1994년도에 환경 오염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물 색깔이 변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고기 폐사하고 남강에 물고기 폐사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계기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1994년도에 진주환경운동연합이라고 그 최열 지금 환경재단 총재님이 설립한 한국환경운동연합의 회사가 아니고 저 단체가 이렇게 이제 생겨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벌써 뭐 30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환경소년단이라는 그런 서클을 조직하고 그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있는데, 30년 전에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벌써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북극곰이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헤엄을 못 쳐서 익사할 위기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건 뭐 아주 우리 100년 200년 뒤에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미 10년 전부터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환경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에 그저께 지금 폭설이 5월달에 우리나라 간척 사상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우리나라 서울이라든지 그 뭐 대구라든지 온도가 30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환경재앙이 이미 지금 닥쳐 있고, 우리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미래가 지금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남북 문제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아니고 두 가지 문제,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이 기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금 아이들 수가 지금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줄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만 명.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에 3만 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그렇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면은 그야말로 외국 외신에서 보도한 그 흑사병보다 더 많이 죽고 전쟁 일어나서 수십 년간 끓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어떻게 보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참 이상하다고 말했던 그런 누굽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1억을 줘야 된다. 흑역령. 예, 그렇죠. 예.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정확히 예측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특단의 대책이, 애 하나 낳았다고, 놀이공원, 입장료 면제해주고, 주민세금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1억을 주든지, 5천만 원을 주든지,
그런 정도의 그게 특단적인 대책 아닙니까? 거기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그 이상 기후로 인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특단적인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미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되고 친원전 정책은 오히려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그런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보면 애기 논다고 돈을 줘가지고 해결이 될 일은 아니고 돈은 그럼 또 다 국민 세금인데 정부 지출이라든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네. 애기를 놓으면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10점, 20점 가점을 준다거나 또 근무 후에 승진 최저 연도를 5년, 10년씩 줄여준다거나 네. 또 그 근무 연수의 정년을 음. 그 아기 숫자에 비례해서 아기를 한 명 놓으면 1년, 2명 놓으면 3년, 3명 놓으면 뭐 한 7년 이렇게 파격적으로 뭐 제도적인 메리트를 줘야지 이 돈을 주면 우선 달콤한데 그 돈이 이제 결국은 다 정부 부채가 돌아오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